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입니다. 유독 긴 이번 추석 연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겠지만 또 하나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연휴를 함께할 콘텐츠입니다.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 OTT 드라마, 공연, 그리고 이번 연휴에 꼭 읽겠다고 다짐한 책까지 두 분의 전문가 차례로 모시고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영화와 OTT 공연까지 추석을 함께할 콘텐츠 얘기해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방송은 추석 연휴 전에 사전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뉴스레터 K 주말엔 문화 코너에서 자주 뵙는 분입니다. 그래도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 추석 소식 가지고 이렇게 훈훈하게 찾아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작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영화 얘기부터 해봅니다. 추석은 하반기 극장가 최대 대목이라고 하죠. 박찬욱 감독의 신작 또 배우 윤여정 씨의 두 번째 할리우드 영화가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추석 이제 즈음이 되면 네. 추석 대목을 겨냥해서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 베테랑 2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기대작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뭐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인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윤여정 배우의 두 번째 할리우드 영화 네. 이제 이 작품 피로연 결혼 피로연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는 뭐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정말 해고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니까 마침내 이제 결단을 내려서 갑자기 평범한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담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24일 날 개봉을 해서 지금 계속 추석 연휴까지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해서 호평을 또 이끌어냈고 또 아카데미에 우리 영화를 대표해서 이제 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독보적인 어떤 연출력이 블랙 코미디와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선보일지 한번 못 보셨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윤여정 배우의 신작 바로 결혼 피로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를 다룬 겁니다. 네. 그래서 가짜 결혼을 하게 되는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이제 결혼을 좀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니까 네. 가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과 같이 결혼하는 걸 가짜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커플한테는 이제 그 시험관 시술비를 이제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 가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과연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설정에 따른 재미와 흥미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일단은 제4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한국곰상을 받았던 적이 있는 이안 감독이 1993년에 내놨던 작품을 할리우드판으로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리메이크작이군요. 네, 그래서 한국계 앤드류 안 감독이 연출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윤여정 배우가 또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또 K 할머니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미디 요소도 있고 또 가족에도 훈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성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결혼 피로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명절엔 아무래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영화 이게 제격입니다. 이번 추석엔 어떤 코미디 영화 있을까요? 바로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스라는 작품입니다. 보스라고 하면 되게 떠올리는 설정이 있죠. 바로 조직폭력배 조폭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조폭의 이제 보스를 뽑게 되는데 사실 다른 영화에서는 자기가 조폭이 되겠다고 뭐 음모도 꾸미고 정말 심한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서로
보스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요즘에 젊은 세대 중에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오히려 그런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겠다라고 해서 그냥 평사원으로 살겠다. 뭐 이런 흐름도 있다고 하는데. 괜히 무거운 책임 맡지 않겠다. 아마 KBS도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잘 하는데.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요걸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연 배우로는 조우진, 정경호, 박지환, 이규영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우진 배우는 조직의 2인자지만 사실은 전국구 맛집의 셰프가 되고 싶은 중식당 네. 미미루의 주방장 순태고요. 정경호 배우는 조직의 적통 후계자이지만 한순간에 춤에 매료돼가지고 최고의 탱고 댄서를 꿈꿉니다. 네. 조직의 보스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다만 박지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자기가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뜻대로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리고 코미디로 여름극장가에서 누적 관객수 177만 명을 모았던 핸섬 가이지의 박지환과 이규형 콤비가 다시 여기서 재회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사실 박지환 배우도 요즘에 코믹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추석을 좀 재미있게 해줄 영화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코미디 영화 보스. 자, 그리고요. 토니상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있잖아요. 이게 네. 영화돼서 추석 극장가에도 상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금 공연 무대에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전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영화화해서 선보고 네. 있는데 원래는 이제 토니상을 받기 전에 이제 영화가 결정이 됐는데 네. 공교롭게도 토니상을 이제 받게 되면서 더 화제를 불러 모으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의 내용은 미래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이죠. 그래서 인간을 돕기 위한 로봇 헬퍼봇. 근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예. 이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사실은 수명을 다해가지고 폐기 처분돼서 서울의 변두리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여기서 네. 두 이 남녀 로봇이 새로운 로맨스를 그리는 오.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작 뮤지컬에 이어서 영화에서도 또 한 번 올리버와 클레오로 호흡을 맞춘 신주엽, 강혜인 배우가 사랑스러운 또 로맨스 이야기를 펼친다고 하고요. 네. 또 제임스 역으로 이제 유준상 배우가 같이 또 합류한다고 하니까 영화를 통해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어떤 작품성 이런 것들을 먼저 맛보실 수도 있겠고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영화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면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과 영화 어떤 맛들이 있는지 네, 그렇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니메이션 영화도 개봉된다고 합니다. 달려라 하니. 네, 이게 80년대 국민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연휴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게 선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1985년에 만화 잡지 연재가 됐었고 네네. 그 뒤에 KBS에서 네. 달려라 하니가 제작이 돼서 연작 시리즈로 방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나쁜 계집의 달려라 하니입니다. 제목이 조금 예. 앞쪽이 이게 방송용 제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조금 있을만 한데 근데 이게 작품 예.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작품 제목을 XX 그럴 수도 없고 네, 예.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내용은 달리기 하나로 전국을 제패한 육상 스타인 나엘이와 달리기 천재 한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스트릿 경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점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관점이 약간 악한 역할인 나엘이 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이의 그래요? 관점이 아니고요. 오. 그다음에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악당을 이제 영어로 빌런이라고 표현하게 빌런이라 되는데 그러죠. 새로운 빌런이 나옵니다. 바로 주나비라고 하는 레이스계의 그러니까 달리기계의 이제 다크호스이자 승부욕이 굉장히 뿜어 나오는 승부욕의 화신이다. 그래서 넌 날 못 이겨 무섭게 달리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거의 뭐 그 일본 만화에서 이런 대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약간 예.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서. 넌 날 이길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예. 가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악역 그리고 새로운 관점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각자 서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고 또 나엘이의 그 약간 좀 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 이면에 네. 이야기, 그러니까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모습의 사연까지도 이렇게 민감하게 좀 캐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한이 달려라 한이 얘기했는데 올 추석엔 또 어린이 관객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개봉한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네. 여러 프로그램 갈 곳 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관 안 갈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키드 콘텐츠의 대표 주자인 배달의 영웅 캐리와 슈퍼콜라이라든지 브래드 이발소 베이커리 타운의 악당들, 또 제목이 깁니다. 바다탐험대 옥토넛 어보브 앤 비욘드, 콰지의 깜짝 배달 어드벤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영웅 캐리와 슈퍼콜라 2는 이 쇼핑 중독에 빠진 소다시티 어른들을 구하기 위해서 캐리와 친구들이 슈퍼악당 팡팡그룹의 회장과 맞서 싸우는 네. 신나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제작이 되고 다시 K-팝 데모넌터스도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서 그런 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 재미난 설정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른들의 영화에서는 아이들을 약간 통제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른들이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구한다. 라는 설정이 쇼핑 중독에 알겠습니다. 빠진 어린이들을 구한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쇼핑 중독에 소비 중독에 저게 빠져 병이야. 있다. 저게 바로. 예.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지사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인 걸그룹 댄스 트레이닝을 맡아온 K-팝 댄스 전문가 등이 합류를 해서 그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래드 이발소 베이커리 타운의 악당들은 이 원조 악당 감자칩과 새로운 악당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 베이커리 타운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천재의 발사 브래드와 윌크 초코 소세지가 치열하게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그런 코믹 액션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덧붙이고 스케일이 좀 커졌다고 하고요. 또 바다탐험대 옥터넛 어버브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이 옥터넛의 매력 만점 해적 고양이 대원 콰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짜릿한 탐험 모험집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해적의 DNA를 가진 용맹한 고양이 대원 콰지가 세계 각국의 바다와 육지 하늘을 출동해서 다채로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녹여내서 재미를 준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달려라 한이라든지 브래드 이발소 베이커리 타운의 악당들 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선악구도 이 설정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그 흐름들은 약간 네.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숨겨진 사연들을 이제 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연휴를 함께할 콘텐츠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는 우리가 음악 앞서서 좀 나눴고요. 이번엔 OTT 그다음에 공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 네. OTT도 잇따라 야심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OTT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추석 연휴가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10월 초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진 이번 황금 연휴 어느 작품이 승기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그래서 하십니까? 극장가보다는 오히려 OTT가 더 치열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예.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딱 맞춤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앞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강동원 전지현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높였던 북극성이 있습니다. 예.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과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강동원 전지현이 로맨스도 펼쳐 보이고 액션 활극도 펼쳐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일찍부터 화제를 불러보았고요. 또 탕류라는 작품, 최만식 선생의 탕류가 생각이 나는데 내용은 조선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이는 경강을 배경으로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새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법천지로 인해서 경강이 탕류로 변화버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탕류. 예. 그래서 광의 왕이 된 남자로 천만 관객을 사로잡았던 추창민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연출은 처음이고요. 네. 또 KBS ETV 추노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해적 시리즈를 썼던 천성일 작가가 네. 함께 결합했기 때문에 뭐 신예원 배우 같은 그런 배우들의 네. 이런 합류도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김우빈 수지의 다 이루어질지니 같은 경우에도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2016년에 KBS의 함부로 애틋하게 이후에 수지와 김우빈 배우가 같이 호흡을 맞춘 작품인데요. 네. 좀 약간 환타지입니다. 천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가 네. 깨어나가지고 감정결여 인간인 가영과 만나면서 이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로맨스 코미디 장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램프 정령 진이는 김우빈 배우가 맡고요. 네. 감정결여 인간 가영은 수지 배우가 정결여 인간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요, 바로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그리고 KBS의 태양의 후예, 네. 미스터 션샤인을 집필했던, 도깨비도 집필했던 김은숙 작가가 이 작품을 이제 집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천만관계 영화죠. 극한 직업으로 크게 화제를 불러모았던 이병헌 감독이 전반적으로 지금 관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하차를 했지만 후반 작업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기대를 높게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감독으로서의 이병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새로 이렇게 공개되는 작품 외에도 김원식 평론가님이 추천하는 와, 이건 정말 좋은 드라마다.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바로 김고은, 박지연 배우의 은중과 상연입니다. 네. 이게 공개된 지 꽤 됐는데 SNS에서 계속 이게 화제가 돼요. 아, 그래요. 특히 여성 관객들 한 40, 50대 되는 분들이 너무나 열광해가지고 인터넷 SNS에다가 자기의 사연과 자기의 경험을 계속 대입해가지고 그래요. 감상평을 올렸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중과 상연. 극중 인물이고요. 그래서 3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정과 애증, 질투 이런 걸 그려냅니다. 두 배우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네.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남성이 있군요. 또 그런 면모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친구들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 같아서.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예전에 또 과거 복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세밀한 감정 묘사와 네. 그런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 어떤 분은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는 것도 힘들다? 네, 왜냐하면 그 옛날의 경험도 떠오르기도 하고. 자기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걸 일단 감안을 하시고 보는데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정주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문드문 보면 안 되고 이제 빠져서 봐야 되는. 빠져서 그런, 좀 단기간에 그냥 길게. 작품. 예.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는 정말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시는 게 힐링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착한 여자 부세미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공개된 작품인데요. 그래서 인생 한 방을 꿈꾸면서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견을 감행한 흑수저 여자 경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통속극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쉽게 경쾌한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보셔도 일종의 범죄 로맨스 같은 건가요? 약간의 좀 일상 통속극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장르물 힘든 것만 보시지 말고 아. 가벼운 작품들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영우에 출연했던 주현영 배우가 또 나오니까 이 주현영 배우 그리고 치즈 인 더 트랩을 집필한 김재영 작가가 의규투협을 했고 유게이나를 연출한 박영 감독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작품 세계로서 이제 힐링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작품들도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할인 이벤트 진행한 뮤지컬들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뮤지컬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특별 할인 패키지 이벤트를 이제 선보이는데요. 네. 연휴 기간 동안 맘마미아를 3리 이상 예매할 경우는 최대 15% 이상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바의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많이 보시긴 했겠지만 안 보셨다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0월 25일까지 공연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1월까지 지역도 순회 공연까지 한다는 것 덤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키드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종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휴를 맞아가지고 10월 9일까지 공연 예매 시 10% 할인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또 무대에서 배우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를 상징하는 그린과 핑크 컬러 아이템을 착용하고 업로드 하셔가지고 응모를 하시면은 네,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영화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 친구들이 이 위키드를 먼저 보고 이제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9월 6일날 이미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뭐 지금 현재 내한 공연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키드가 마녀를 뜻하지 않습니까? 마녀, 판타지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세계 16개 국가에서 7천만 명 이상이 관람했던 작품, 그리고 토니상, 드라마 데스크상, 그래미상 등 100여 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작품이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위키드 브로드웨이 가면 정말 장기 공연했고 그럼요. 한국에서도 올해 장기 공연했는데 이제 종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으로 가서 부산 공연은 11월 3일부터 그렇죠. 대구 공연은 이제 2026년에 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야외 행사나 공연들도 많이 열립니다. 국가유산청이 연휴 기간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로 그렇습니다. 개방합니까? 휴무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9일까지고요. 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와 등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못 보셨던 분들은 새롭게 바뀐 종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선 왕릉은 무료 개방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는 휴가 난다는 점이고 또 4대 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 개최 기간까지 휴관할 없이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개방 외에도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 10시 그리고 2시에 있고요. 네. 수문장 순례의식도 3시에 있습니다. 사전 예약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관람하실 수가 있겠고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경복궁 생과방에서 궁중 다과를 체험하는 경복궁 생과방, 또 창덕궁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전통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이 연휴 기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돼서 궁궐 다채로운 모습 체험할 수 있는 가을 궁중 문화축전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일 종묘 영령전에서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있고요. 12일에는 창경궁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접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들 수 있는 동궐 장원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됩니다. 12일까지는 자원활동가 둥이와 함께 궁중 놀이방을 창경궁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덕수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도장찍기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길놀이와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9일 12일에 있고요. 또 모두의 풍속도 2025도 있습니다. 직접 고궁을 찾기 어려운 국민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26일까지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에서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서 또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올해는 전국의 포토이즘 매장에서 14일까지 모두의 풍속도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컷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들이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이제 끝나면은 다음에 이제 한글날인데 한글날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특히 제7회 말모이 축제, 마러니에 공원 일대죠. 그저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말모이 축제 이게 어떤 행사예요? 사실 이 130여 명의 전문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 전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시 30분부터 10월 9일 날 5시 30분까지 다양한 공연과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공연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심지어 이북의 7개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주 말부터 북한 지역의 말까지 지역별 다양한 우리말을 모아가지고
듣고 보고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네. 또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사투리를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문학이나 미술, 또 사진, 붓글씨, 또 캘리그라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날이라고 하면 표준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언, 사투리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장르로서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행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행사들이 극단별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언 말씀하셨는데 제주에서는 한글날 맞아서 전국 지역어 합창 페스티벌도 열린다고 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우리나라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자, 이 한글날 기념해서 한글 이름이 적힌 유니폼 입는다고 하는데 특이한 건 우리 선수 유니폼뿐만 아니라 브라질 선수들 유니폼에도 한글 마킹하는 거를 이제 지금 뭐 추진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 축구협회와 이제 협의를 해서 네네. 최종 결정하는 그런 수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피파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기에서는 이제 친선 경기를 하더라도 네. 영어로 이름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 한글 이름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른 이제 영어 이니셜로 네. 이제 유니폼에 이제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손흥민이라는 우리 이름으로 이제 새기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판으로 유니폼 1000장 수량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손흥민, 이강인 등 선수 5명의 마킹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 경기 당일에도 현장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굿즈가 열풍인데 그러니까요. 이 굿즈 차원에서 아마 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예, 아마 웃돈 얹으려고 해서 이렇게 사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해마다 이런 한글 유니폼 제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원식 평론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다음 분 모실 시간입니다. 이번엔 박다혜 한겨레 신문 기자이면서 또 책 왜요? 그게 차별인가요?의 저자입니다. 박다혜 기자와 함께 연휴를 함께할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다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네. 자, 이름만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뉴스룸에서 사회정책부라는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출입하면서 주로 뭐 복지, 연금, 보건 이런 이슈들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출입하고 계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지금 취재하고 계십니다. 자, 박다혜 기자님 책을 출간하셨는데 제목이 네. 왜요? 그게 차별인가요? 입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이게 사실 출간한 지 좀 되긴 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젠더 이슈를 담당하는 기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안을 받아서 출간을 했던 청소년 도서인데요. 물론 저도 젠더 이슈에 계속 관심이 많고 또 저희는 계속 이 글을 읽고 쓰는 언론인이다 보니까 네네. 용어 하나를 쓰는데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네네.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용어가 이게 성차별적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우리 조금 더 차별적이지 않은 용어를 써봐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라는 거를 좀 쉽게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 내고 조금 면구스러워가지고 막 사주세요 이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어르신들이 읽기에도 괜찮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책 제목이 왜요? 그게 차별인가요가 네. 우리가 이게 차별인지 모르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무지 많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네.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단어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라고 한번 좀 아무 고민해보게 생각도 되는 없이 지점들. 막 하던 단어들. 시대가 좀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네. 좀 업데이트해보자 약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사용했는데 네. 알고 보면 이게 상당히 성차별적인 인식이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용어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대표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보니까 KBS 1층에도 붙어 있는 것 같던데 예. 뭐 우리가 보통 유모차라고 썼던 것들은 유모차. 네, 엄마들이 보통 양육을 하던 시절에 사실 만들어진 용어인데 그거를 이제 어미모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유아차로 바꾸자. 어쨌든 아이의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출산이라는 얘기도 출산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이게 출산이라는 그 산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가 출산
출생한다는 의미로 출생으로 써보자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저출생이라고 이제 쓰는 언론들도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죠. 저출생이라고 많이 요즘은 그쵸, 써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출생. 습관적으로 뭐 여기자, 뭐 여검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예.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열을 굳이 붙이는 거는 그냥 뭐 검사면 검사고 기자면 그러면 기자지. 기자인데, 네, 그게 어떤 남성 기자다, 남성 검사다 이런 걸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잡아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우리가 뜻. 그냥 되게 무의식적으로 써온 것들을 그냥 한번 다시 우리 생각해보고 기왕이면 조금 다르게 바꿔보자라고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제가 딱 들어보니까 딱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이해가 됐고. 네. 자,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 기자님이 이번 추석 연휴에 어떤 책 추천하시겠어요? 아, 네. 나름 고심하면서 골랐는데요. 네. 첫 번째 책은 강남규라는 작가분의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없는 시민. 네. 이거 어떤 책이에요? 이게 제가 좀 고민과 좀 맞닿아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너무 거창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네. 저희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벌써 30년도 더 넘은 이제 시기인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저도 동료들과 되게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네. 이 저자분도 90년대생이세요. 네. 90년대생이신 저자분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뭐 정치, 정당 뭐 이런 문제, 혹은 언론의 문제, 혹은 뭐 우리 뭐 노동 문제, 산재 같은 것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이제 칼럼으로 적어내신 걸 엮은 책이라서 이게 하나하나 챕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사실 읽기도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가 요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이 사실 이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제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일을 치러낸 나라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실 이 정권이 바뀌는 거와 별개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나가거나 개선돼야 하는 사회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 있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해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제가 앞서 얘기한 뭐 성차별 같은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뭔가 하루아침에 저희가 확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잘 안 바뀌잖아요, 사실. 잘 안 바뀌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냉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런 조금 불평등하거나 잘못된 시스템 자체를 좀 그거 원래 그래 이렇게 좀 옹호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그냥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낙천적인 사람인데 일을 이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냉소적인 사람이 된 저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백날 취재해봤자 안 바뀌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분이 책에서 하시는 이 뼈대와 같은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우리 같이 고민하고 나눠보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없는 시민. 네. 제가 박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반출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금 괜찮나? 그리고 맞아요. 우리 시스템 지금 합당하게 적절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 네. 뭐 이런 그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자, 지금은 없는 시민.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그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네. 그래요. 조금 인용을 해드리면 사람은 지배적인 구조를 거스르며 스스로 옳은 것을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다. 시스템이 바라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사람은 바라볼 수 있다. 망가진 시스템을 청산하는 일도 좋은 시스템을 세우는 일도 모두 사람의 일이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라야 비로소 시스템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문장이었는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시민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좀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뭐 한창 냉소하다가도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만날 때마다 나도 조금 덜 냉소하고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좀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 그거 본래 그래. 백날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백날해도 안 돼도 그래 나처럼 다 냉소적으로 이렇게 다 그 옆으로 제껴버리면
과연 이런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 문제의식이 맞습니다. 있으신 거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다혜 기자님이 이번 추석 연휴에 추천하고 싶은 두 번째 책 뭡니까? 두 번째 책도 재밌어요. 네. 두 번째 책은 안희재 작가님의 증명과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네. 제목이 강렬하죠. 예. 이게 약간 성차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0대 남녀가 막 정치 지지 성향도 너무 다르고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그럼 남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인데요.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 이게 90년대생 작가분이에요, 이것도. 예. 근데 이 작가분이 자신의 친구 우진이라는 분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우진이라는 분이 이제 10년 지기 친구예요, 작가분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가님한테 나 언제쯤이면 죽어야 되겠어라고 사실상 자살 예고 같은 네. 그 선언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당연히 작가분이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우진님이 나는 소위 말하는 K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다. 이게 네네. 뭐냐? 성공적인 대학을 들어가서 대입을 거치고 연애도 하고 군대를 잘 갔다 와서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마치 밟아야 될 것 같은 그 경로에서 본인이 다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가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진 씨는 수능을 6번을 보는 육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대학이 잘 맞지 않아서 자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기억하셨겠지만 한참 그때 주식 투자 붐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 좋아 나는 취업을 하지 않고 전업 투자자로 살겠어 하면서 하다가 또 네.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 사회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 작가분이 어쨌든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이럴까 말리고 싶으신 마음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되게 세심하게 하시고 이 작가분이 또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문화인류학. 네.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친구의 이 삶의 경로가 어떻게 됐길래 끝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나를 좀 세심하게 인터뷰해서 담으셨는데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언론에서 특히 이대남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대남이라고 호명을 하면 뭐 20대 남성을 이제 전체 집단으로 묶어서 막 이 친구들은 문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도를 저도 책임을 느끼지만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집단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고 되게 문제를 단순화해서 바라보다 보니 해결책을 당연히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취재를 해온 입장에서 늘 궁금한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어떤 전생애를 살펴보면서 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여기서 내가 박탈당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감을 만든 게 네. 이런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다른 삶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여전히 많은 남성은 좋은 삶에 매달릴 때 그리고 연애 결혼 상대로서의 이성을 요구하는 좋은 삶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삶과 충돌할 때 남성은 여성을 장애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제대로 된 남자가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청년 남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여주는 자기 서사나 자기 연민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성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언어의 가능성이 사라져간다. 라는 근데 문장입니다. 여하튼 박다혜 기자님 얘기를 네.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젊은 층의 젠더 갈등이 이라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네. 예, 아까 뭐 이대남이라고 그냥 네. 규정 짓는 거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해 가지고 맞아요. 이걸 상황을 호도할 여지는 있다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젠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고 또 동아시아가 비슷한데 이 가부장적 문화가 네. 이 여성과 남성을 약간 다른 형태로 다 푸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어떤 현모양처 돼야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 여성들이 막 엄청 투쟁을 하고 있다면 남성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 성교육 나가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여전히 남성은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돼요. 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있대요. 그리고 남성이 삶에서 성공을 하려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듯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가부장이 돼서 여성과 아이를 부양해야만 나는 이 사회에서 남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센데 네. 사실 지금 사회는 그냥 그런 사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고 그 남성들도 그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어야 좀 말씀하신 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갈등, 간극의 네. 차이가 좀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추석 명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박다혜 한겨레 신문 기자와 연휴를 함께할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별로 좀 추천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황금 연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뭐 나름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장편 작품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책을 고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서 하지만 벽돌책을 좀 추천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2권을 고심 끝에 선정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저도 다 읽은 건 아니고 읽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사회과학 도서인데 이 책의 부제가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입니다. 이게 되게 심오하게 들리죠. 근데 네. 저는 이 책을 보고 자본주의의 폐허를 얘기하는데 왜 버섯 얘기가 나오지? 라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첫 문장도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네.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한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읽어야지 싶은 책인데 이게 이제 송이버섯을 매개로 이제 세계의 정치 경제 구조가 뭐 어떻게 구성되고 흘러갔는지 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세계의 이제 진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보는 책이고 조금은 어렵지만 이제 시간이 그래도 많이 있는 연휴니까 이런 기회에 좀 뜯어보면서 읽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네. 우리가 막상 서점 온라인에서 이제 책을 한번 어떤 책 읽지 이러고 이제 살펴보잖아요. 네. 이 수많은 책 중에 나 뭐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막막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박 기자님만의 좋은 책 그리고 또 재미있는 흥미있는 책 고르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저는 본인의 궁금증을 좀 잘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호기심 있는 분야를 읽는 게 결국 가장 독서에 몰입하기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저 역시도 책을 고를 때 사실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거 찾아서 읽는 편이긴 해요. 궁금한 거. 네, 제가 그죠? 저의 지금 관심사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나 요즘 민주주의가 예. 왜 이런지 궁금해하면 예. 이제 관련 책들을 막 찾아서 읽고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돌봄이라는 이슈가 궁금하다면 또 관련 책 찾아서 읽고 예, 이러는 예. 편인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떤 출판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제 관심사에 따라 책을 이제 골라 보면 고를 때마다 이 출판사가 되게 자주 나오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출판사가 나하고 잘 맞는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약간 잘 맞는 출판사를 또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출판사의 신간부터 보거나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독서법, 직렬 독서, 병렬 독서, 고구마 줄기 독서 뭐 많이 얘기하는데 네. 어떤 쪽입니까? 저는 병렬 독서의 그래요? 끝판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네. 박다혜 기자님이 앞으로 쓰고 싶은 책 어떤 거예요? 이거 좀 되게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춤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춤? 네, 춤이 제가 춤 사실 좋아하시나 봐요. 네. 크게 얘기하면 그냥 취미에 대한 책이긴 한데요. 예, 예. 제가 취미로 춤을 그래도 한 4년, 5년 정도 그냥 정말 취미 삼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잘 추진 않습니다. 거의 그냥 스페셜리스트인데 그 정도면? 아니에요. 잘 추지 아니에요? 않고 정말 그냥 취미인데 이게 좋은 게 취미라서 못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이 춤을 어쨌든 추면서 이 예. 취미를 통해 사실 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재발견하거나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춤을 연계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춤을 통해 자기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요. 또 이 약간 이 직업병으로 인터뷰하고 싶다, 약간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또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뭔가 춤에 대한 책을 한번 이 비전공자로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춤에 대한 책을 네. 쓰고 싶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다혜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